산재로는 수수료 장애 등급이 높지가 않아서 3천만 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근제보험에서는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를 통해 32% 연구장애를 인정받아서 1억 원의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진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분들이 꼭 궁금해하시는 근제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드리긴 했었지만 이번에는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근제보험이 어떻게 처리되며 어떤 부분을 꼭 알아야 하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근제보험은 강제보험이 아닌 민영보험이라는 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산재보험이 근로자들의 피해자를 모두 보상하기 어려워 사업주가 추가배상 책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특히 공사장 현장에서는 원청이 하청업체에 일감을 주는 조건으로 근제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산재보험부터 처리가 시작이 되고요. 실업이나 휴업급여를 보상받고 만약 후유증이 남았다면 장애 등급에 따라 장애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공적 성격의 보험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는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손해가 1억 원이라도 산재보험에서는 3천만 원만 나올 수 있다는 점이죠. 이런 상황에서 근제보험이 유용합니다. 산재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나머지 손해까지 보상받기 위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요. 근제보험이 있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근제보험은 강제 가입이 아닌 선택적 가입이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서 근제보험 없이 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고가 나도 산재보험만 적용되고 끝나는 상황이죠. 따라서 근로자분들께서 위험이 높은 직종에서 일하실 때 근제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재보험과 근제보험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산재보험이 종결이 되어야만 근제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산재 처리 대신 공상으로 처리했다면 추후 근제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과 근제보험은 보상 기준이 다른데요. 산재보험은 장애 등급표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지만 근제보험은 맥브라이드 방식을 사용해서 노동능력 상실률로 보상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산재에서는 장애급여를 받을 수 없더라도 근제보험에서는 한시장애로 인정받아 보상받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근제보험은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제가 처리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하자면 공사장에서 추락해서 척추골절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산재로는 수수료 장애 등급이 높지가 않아서 3천만 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근제보험에서는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를 통해 32% 연구장애를 인정받아서 1억 원의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셨다면 근제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보험회사와 직접 싸우는 것보다 전문가를 통해 상담받고 대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네, 여기까지 근제보험 처리 과정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제보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위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아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를 통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 사건사고닷컴을 검색하셔도 나오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